뉴욕주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안건들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주요 안건으로는 불법 체류 청년을 구제하는 드림 액트 등이 있습니다. 비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른바 비자 장사를 한 업체들이 연방노동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면서 이민당국에 허위 서류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인운영의 유명 의류업체 사우스폴, 위키드 패션이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전직 직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관련 소장엔 위키드 패션이 오버타임 수당을 제공하지 않았고 회계장부 기록도 하지 않는 등 연방 노동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한인 의류 브랜드 포에버 21도 전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 직원은 직원 전용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8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내년 제115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에서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28일 이사회를 갖고 2018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올바니 주 의사당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맨해튼 상용 건물 렌트 텍스 기준이 현행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스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맨해튼 소상인들은 한층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KBTV 뉴스9입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안건들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주요 안건으로는 불법 체류 청년을 구제하는 드림 액트 등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안건들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주요 안건으로는 불법 체류 청년을 구제하는 드림 액트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주 상원 민주당은 전체 63석 가운데 32석을 차지하는 다수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화당에 그 자리를 내줬었습니다. 민주당의 8명의 의원들이 독립민주 컨퍼런스라는 별도의 정당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이 공화당과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독립민주 컨퍼런스가 민주당과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다시 주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년 1월 뉴욕주 상원엔 2개의 의석이 공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공화당에 뺏길 경우 민주당은 독립민주 컨퍼런스와 협력해도 다수당의 지위는 불가능해집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비자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른바 비자 장사를 한 업체들이 연방노동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뉴욕주 업스테이트 로체스터에 소재한 프로소프트 IT 서비스와 릴라이언스 IT 서비스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전문직 취업 비자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면서 이민당국에 허위 서류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비자 신청 종업원들에게는 비자 발급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아왔습니다. 한인운영의 유명 의류업체 사우스폴 위키드 패션이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전직 직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늘 뉴욕 한국일보는 이 회사의 전직 직원 2명이 지난 14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위키드 패션과 관리자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기가 된 해당 소장엔 위키드 패션이 오버타임 수당을 제공하지 않았고 회계장부 기록을 하지 않는 등 연방노동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소송에는 점심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과 쉬는 시간조차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같은 상황에 처한 직원도 동참할 수 있는 집단 소송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우스폴 위키드 패션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의류 브랜드 포에버 21도 전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포에버 21 매장에서 일한 여성 직원은 직원 전용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8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여성은 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가 됐고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가 돼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포에버 21 측이 직원 전용 화장실에 대한 감독과 관리, 보안 체계 부실 등으로 몰래 카메라가 설치됐다며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내년 제115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에서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28일 이사회를 갖고 2018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올바니 주 의사당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인회가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주 의사당에서 여는 이유는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인회는 이날 한국 국회의원 10여 명 정도도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주의사장 행사에 앞서 내년 1월 13일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제58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115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어제 민승희 전 회장 소송 비용 대책 시급이라는 제목으로 뉴욕 한인회가 또다시 동포 사회를 대상으로 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뉴욕 중앙일보는 뉴욕 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비용 마련을 10여 개의 이사단체들이 일정 금액을 내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28일 진행된 뉴욕 한인회 이사회에서 논의됐으나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더 이상 기금 모금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우선적으로 이사단체들이 이를 모금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그동안 뉴욕 한인회 간 살리기 모금 운동을 통해 거친 기금 일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현재 이 기금은 모두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뉴욕 한인회 간 살리기 모금 운동에서 $52만 모금했고 48만 달러는 부동산세로 나머지 4만 달러는 민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은 뉴욕 한인회 공금 $50만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뉴욕 한인회는 민 전 회장을 상대로 이에 따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맨해튼 상용 건물 렌트 텍스 기준이 현행 $25만 에서 $50만 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스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되면 맨해튼 소상인들은 한층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상용 건물 렌트 텍스 기준이 연간 렌트 $25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머셜 렌트 텍스는 연간 렌트가 $25만 이상의 경우 렌트 비용의 6%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맨해튼 소상인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커머셜 렌트 텍스는 맨하탄 96스트리트 남쪽의 상용 빌딩 세입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약 2,000개의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지난 28일 맨해튼 로이스트에서 알제단의 현대미술 수상 작가전이 열렸습니다. 알제단은 한인 미술가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번 작가전에서는 최고상인 금상 고태화 작가를 비롯해 은상 자비에르차, 동상 우주연 작가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28일 맨하탄 로어이스트에서 알제단의 현대미술 수상작가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작가전에서는 1등상을 받은 고태화 씨의 작품을 비롯 수상작 20여 점이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알제단의 현대미술전에는 금상의 고태화 작가 작품 이외에도 은상의 자베르차, 동상의 우주연 작가가 선정돼 이들 3명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1등상을 수상한 고태화 작가는 실크 스크린으로 프린트한 종이를 왁스로 코팅해 다양한 식물 이미지를 여러 모양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2등상을 수상한 자비에르 차 작가는 전문 무용수, 배우들의 퍼포먼스를 비디오로 촬영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3등상을 수상한 우주연 작가는 한인 이민자의 초상을 드로잉한 이미지를 출력해 요철 효과로 이미지를 부각하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들 작가들은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11월 28일 리셉션을 비롯 12월 10일까지 약 2주 동안 맨하탄 로어이스트 사이드의 뮤리엘 개픈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초강경 기조로 돌아선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북 압박 카드는 대북 해상 봉쇄나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입니다. 미국은 이 같은 제재를 독자적으로 할지 아니면 중국이나 유엔 등과 공동으로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75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초강경 기조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현재 미국은 구체적인 제재안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대북 해상 봉쇄나 원유 공급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 카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제재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일 수도 있고 중국이나 유엔과 공동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제재의 초점이 추가 금융기관들에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더 노호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새로운 차원의 해상수송 차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국제 왕따, 완전 파괴 등의 수사를 총동원해 유엔 회원국의 북한과 외교 단절, 북한의 유엔 회원 제한 등을 거론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29일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의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리는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7일까지 전시됩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29일 맨해튼 록펠러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보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록펠러 센터로 모여들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점등한 이번 트리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뉴욕으로 옮겨진 높이 75피트, 무게 12톤의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로 꼭대기에 스와롭스키 별과 함께 5만여 개의 다양한 조명들이 장식됐습니다. 올해 점등식은 전국의 MBC 계열사를 통해 방영됐으며 축하 행사에는 구엔 스테파니, 실, 제니퍼 네틀스, 트레인, 펜타토닉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록펠러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7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점등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엔 24시간 동안 점등됩니다. 이번 트리 점등식은 지난달 맨해튼 트럭 테러로 인해 보안이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록펠러 트리가 위치한 인근 도로 폐쇄와 경찰 바리케이드, 검문소 외에도 웨스트 49가 오시가는 56 애비뉴 사이에서 적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로 86번째가 된 이 점등식은 193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시를 마친 후 크리스마스 트리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트리 부족 현상은 2008년 트리 수요가 급감했을 때 농민들이 트리를 적게 심거나 트리 사업을 모두 정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 뒤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아웃렛은 이번 트리 부족 현상이 2008년 트리 수요가 급감했을 때 농민들이 트리를 적게 심거나 트리 사업을 모두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은 오레곤이며 그 다음이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전국 크리스마스 트리 공급량의 20% 정도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크리스마스 트리 협회의 제니퍼 그린 전무이사는 올해 프레이저 전나무는 좀 더 제한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부족 현상은 지역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파라무스에서 종묘점을 운영하는 데니 위글러는 올해 유난히 크리스마스 트리를 얻기가 힘들다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절반밖에 트리를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의 가격은 $80에서 $100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크리스마스 트리 협회 스티브 펠랜드 사무국장은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 부족 현상으로 트리 재배자들이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립 크리스마스 트리 협회 대변인 더그 헌틀리에 의하면 트리가 완전히 성장하는 데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29일 도쿄에서 제22회 국제로봇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THR3, 냄새를 맡는 로봇 하나찬, 뇌파를 읽는 휠체어 로봇 등이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THR3는 29일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로봇 박람회에 전시된 수백 대의 로봇 중 하나입니다. 이 로봇은 높이 1.5m, 무게 50kg이며 29개의 신체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요라의 최신 로봇인 THR3는 완벽한 이동성을 자랑합니다. THR3는 태극권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인간의 움직임도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토요라는 앞으로 가정에서 일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합니다. これは人と優しく共存できるロボットっていうのがテーマになっています。大変柔らかい動きをしています。それから遠隔操縦なんかもご覧いただきましたように、大変物を持つ感覚が操作者にも伝わるということで、人と共存するそういった部分を今フォーカスして特徴として開発をしているところになりますね。 이번 박람회에 선보인 하나짱 강아지 로봇은 발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로 꽃을 의미하는 이 로봇은 코에 달린 냄새 감지 센서로 냄새를 맡으며 냄새의 강도에 반응합니다. 냄새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로봇은 얼어붙으며 충격에 쓰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의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로봇들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휠체어는 카나자와 공과대학의 미노루 나카자와 교수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 의자는 헤드셋과 드라이브를 통해 사용자의 생각을 읽어내어 스스로 운전합니다. 휠체어가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를 인식하며 알아서 이동하며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뇌파를 읽어 사용자의 의도대로 일시 중지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카자와는 자신의 시스템을 기존의 휠체어와 결합하여 노인 혹은 장애인을 위해 보다 직관적이고 맞춤화된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そうですね、自律走行は自律走行で一つのテーマなんですけれど、やっぱり自律走行だけだとやっぱ気持ちよくないですよね。止まりたいとか思ったら止まらなかったりするのは非常に嫌なんで、やはりその人と喋りたい時は止まらなきゃいけないし、風景見たい時は止まらないといけないと。じゃあ人がいっぱいいたらちょっと右側左側歩きたいねと思う時にやっぱりそういう指示をノウハウを使って出してあげたい。そこまで行きたいなと思って。 한편 제22회 국제로봇 전시회에는 20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전시회는 서비스, 산업에서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로봇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봇 전시회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11월 3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이 할렘의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을 폭행한 4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사건은 24일 오전 3시경 2번과 3번 트레인이 지나는 116가 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4명의 용의자들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접근해온 뒤 곧 얼굴에 주먹을 날려 피해자를 쓰러뜨렸습니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이들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더욱더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4명의 용의자들은 이후 피해자의 지갑과 목걸이, 핸드폰 등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날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현재 이들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교사와 코치로 일했던 남성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린버그 경찰은 테리타운 출신의 29살 타일러 시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신고를 받고 27일 시크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크는 뉴욕시 학교 교사와 스카스데일의 엣지몬드고의 보조 코치로 근무했습니다.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네일살롱 직원의 가방을 턴 여성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은 9월 19일 이스트 플랫부시의 미스큐 네일에서 발생했으며 여성은 손님을 가장해 네일살롱 직원의 가방에서 현금 600달러와 은행 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여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 달여가 지난 뒤인 10월 28일 처치 애비뉴의 처치 스트리트 스파 네일에서 직원의 가방에 있던 500달러와 크레딧 카드, 열쇠 등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흑인 여성이며 대략 35살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이 맨해튼 르네상스 호텔 통풍관에 기어들어가 방화를 저지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29일 오전 미드타운 웨스트 35가에 위치한 르네상스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35살의 후안 에스텔라가 통풍관으로 기어 올라가 자기 신발에 불을 지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은 용의자 남성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며
호텔의 투숙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강도와 무단 침입, 방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뉴욕 한인회가 회관 관리만을 전담할 회관관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회관위원회는 악성 세입자에 대한 퇴거 소송만을 맡을 계획입니다. 미국의 해외 군사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활발한 세일즈 외교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방안보협력처는 2017년 회계연도에 미국이 한국 해외에 판매한 장비 등 군사 판매 실적이 모두 419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회계연도보다 20%가량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30일 제17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 말까지 현재 산유량 감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 등은 지난해 11월 6개월 동안 1일 총 18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하고 올해 1월 달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특정 인종을 배제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기능을 당분간 차단합니다. 미국의 온라인 탐사 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는 연방의회 흑인 의원 모임에 서한을 보내 페이스북 광고에 적용해왔던 이 같은 기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미주한국어재단 우리 김경화 한국어반 개설위원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한국어반 우리 개설위원장님이신 우리 김경화 위원장님 모셔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지금 현재 그 한국어의 어떤 현황이라 그럴까요? 이 미국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가 되겠지요. 네. 예. 지금 한국어 교육 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국 학교에서의 그 한국어 현황은 두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자격증 갖추신 선생님이 없었던 관계로 그리고 아직 한국어를 그 아시안 랭귀지로 정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학교가 사실 많지 않아서 뉴욕이나 뉴저지에 한국어가 그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 제3 외국어로 선택 과목 중에 하나로 선택이 돼서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미주한국어재단에서 시작한 일은 방과후 수업이나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정규 과목 속에 필수 과목에 들어가는 제2 외국어 속에 하나로 들어가는 일을 했고요. 그 일을 뉴저지 주가 좀 일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뉴저지 주는 각 그 지역 학군마다 뉴저지 주 전체가 530여 개의 학군이 있는데요. 네네. 그 500여 개 학군마다 교육위원회가 따로 결성이 있어서 그 교육위원회가 교과과정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학교 그 학군 단위로 일을 개설하기가 좀 쉬웠어요. 거기다가 지금 한국 학생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이 버겐 카운티의 학군들에서는 우선 그 한인 교육위원들이 또 계시고 무엇보다도 한인 학부모님들의 그 큰 서포트가 호응이 있어서 저희가 팰리세이드 파크 학군과 리치필드 학군 그리고 포트리 그리고 노던밸리의 데마레스트와 올드테펜 학군에 지금 현재 전부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서 이미 팔팍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2분이 계시고요. 클래스도 지금 6년째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다른 학교들은 뭐 4년, 5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지금 정규 과목으로 개설을 하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정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갖춘 교사가 아직 없어서 일단은 1년 정도의 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 선택 과목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는
부터는 그 브루클린의 6개 학교가 1년 프로그램을 한국어를 전부 개설을 해서 내년에는 이제 한국어 교사가 있으실 경우 정규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MOU를 서로 작성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한국어반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그 한국 부모님들께서는 여기 가끔 가다가 미국에 영어 공부하고 뭐 스페니쉬 공부하러 왔는데 한국어는 집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주말 한글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미국 학교에서까지 배워야 되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 한국 학생들이 지금 동포 학생들을 보자면 초등학교까지 한국 학교를 주말 한국 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다른 랭귀지를 배운 다음에는 어떤 그 대학교 가서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만나면서 거의 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한국어를 기초반을 배운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미국 학교의 정규 과목이 한국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한국어를 배우면 이제 그 더 대학생이 돼서도 더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요. 그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꼭 한국 학생이 아니라 비한국계 학생들이 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반드시 들어가면서 같이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비한국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저절로 한국어를 좋아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굉장히 외교적인 전략에서도 한국을 알리고 제대로 알리고 널리 알리는 일에도 참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한국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교에 한국어가 들어오면 우리 애가 꼭 한국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대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데 전혀 그런 거에는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한국어가 있어도 다른 랭귀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수많은 랭귀지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한국어도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당당하고 뿌듯할 수 있고요. 또 비한국계들한테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림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더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이 더 좋을 수 있고요. 한국어가 미국 학교에 반드시 많이 다 들어가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4학년쯤 되면 학생들이 하고 있는 AP 그 클래스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중국어와 일본어는 다 AP 클래스까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직 한국어는 없거든요. 한국어가 AP 클래스를 만들려면 150여 개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야 되는 좀 먼 길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한국어 재단과 이제 뉴욕 교육원 또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성취하려는 그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AP 과목까지 개설이 되면 대학 가는데도 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한국어가 미국 학교에 깊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언어하고 문화를 잊은 이들이 그 어떤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찾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언어하고 문화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시면서 어떤 한국어와 관련돼 갖고 지금 한국어 교사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어떤 앞으로 그 교사로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미래가 조금 밝은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블루 오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처음 생각하실 때 좀 겁을 많이 가지세요. 할 수 있을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과연 이 길로 내 커리어가 앞으로 생길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겁도 가지시고 좀 의문도 가지시는데 정말
영어를 잘하시는 것보다 지금 한국어를 잘하시고 한국어의 소명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밝은 전망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니까요. 네네. 부족하니까. 네네. 또 부족하니까 많은 서포트가 있어요. 저희는 장학금을 드리기도 하고 연수도 국내외 차원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연수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고 한국에 초청해서 여기서도 각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굉장히 1년에 뭐 여러 번씩 교사 연수를 통해서 미국 학교 교사들과의 교류, 또 미국 학교 어떤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 그렇고 프로페셔널한 연수를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용기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우리 김경아 미주 한국어재단 한국어반 개설위원장님이셨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30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뉴스9은 2017년 11월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뉴스일 뿐만 아니라 제가 KBTV에서 뉴스9을 통해 인사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KBTV 시작과 함께 뉴스를 전해드렸기에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뉴스 역시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격려와 성원, 애정을 전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마무리는 늘 보내드린 같은 엔딩 멘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